이번 영상은 편하게 저희 집 테라스에서 한번 촬영을 해봅니다. 테라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저희 집 테라스는 앞에는 다 단독주택이라서 아파트가 없고 앞에 전경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말레이시아까지 보이고 반대편으로는 마리나 베이 샌즈까지 보이고 하여간 이게 탁 트여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한번 혼자 촬영을 해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테크 관련돼 가지고 큰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게 있었겠지만 저는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부동산이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자산을 금융자산, 저축보험이나 주식들, 그리고 펀드들, 뭐 ETF나 뭐 다양하게 채권도 그렇고 다양한 금융자산들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모든 금융자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못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유럽계 외국계 회사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 이걸 제가 안 한 이유는 요번에 스피노프가 되면서 올해 10월 1일에 제가 속한 조직이 IPO, 유럽에 상장이 됩니다. 그 상장이 되면은 기존 주주, 저 같은 기존 주주한테는 스탁 그랜트라고 하는데 주식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조직의 자사주, 그리고 한국에서의 변액보험,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가입해가지고 금액이 꽤 큰데 요거는 한국의 지점을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머지 금융자산들은 모두 다 매도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주식들, 특히 가장 큰 게 엔비디아나 애플 주식, 그리고 미국에 있는 관련된 ETF나 뭐 펀드나 또는 아시아 마켓에 있는 펀드나 여러 가지 모든 금융자산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싹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 초에 부동산을 싱가포르에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에 솔직히 장기적으로 있을 계획이 없습니다.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잡에 대한 기회가 있으면 한국으로 언제든 돌아가려는 게 제 철칙이고, 다만 싱가포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이유는 원래는 한국에 제가 받은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목동에 좋은 지역에 부동산을 받은 게 있는데 그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너무 오른 정도가 최근 5년 동안 제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가격이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제가 살 수 있는 여력은 될 수도 있는데 서울이나 싱가포르나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은 너무 많이 심하게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최근 8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은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을 메인으로 잡아가지고 싱가포르의 부동산을 투자를 메인으로 하고, 나중에 몇 년 후에 여력이 되면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서브로 구매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어쨌건 결론은 내년 초에 부동산 구매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부동산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뭐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부동산이 크게 99년 리스가 있고 트리플 라인 또는 프리홀드, 트리플 라인이랑 프리홀드랑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그 프리홀드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99년은 원칙상으로는 99년 동안만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 프리홀드는 자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부동산을 프리홀드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스트 코스트 쪽, 제가 좋아하는 이스트 코스트 쪽 마린 퍼레이드 쪽이나 또는 클레멘티, NUS 대학 근처에 있는 그쪽에 있는 프리홀드 3베드룸에 2베스룸 이상, 그리고 평수로는 25평 이상 되는 아파트, 그리고 지은 지 10년이 안 된 그런 조건으로 필터링을 해서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부동산을 구매를 6개월 또는 7개월 내에 무조건 할 건데, 일단 가령 부동산의 가격이 1.5밀리언이라고 한다면은 1.5밀리언 싱달러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는 13억 조금 넘는 금액일 텐데, 1.5밀리언에서 1.7밀리언 사이면 그 싱가포르에서 비싼 지역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지역에 방 3개짜리 콘도를 프리홀드로 준공된 지 10년 이의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충.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5에서 1.7밀리언 사이니까 1.5밀리언짜리 부동산을 구매한다고 한다면은 다운 페이먼트로 25%가 필요합니다. 대출은 최대로 나오는 게 75%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 같은 경우는 스탬 듀티가 대략 쉽게 보시면은 8%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 25%, 그리고 스탬 듀티, 그러니까 취득세 8% 해서 33%. 쉽게 생각해서 집값의 3분의 1, 집값이 1.5밀리언이라고 하면은 1.5밀리언의 3분의 1은 50만 불. 이건 현금으로 있어야 되고, 나머지 100만 불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1.5밀리언짜리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50만 불 현금을 준비하고 100만 불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됩니다.
은행 대출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25%에서 1.20%, 그러니까 대략 비싸게 봐서 1.25%가 모기지 대출 이자입니다. 그 대출은 뭐 25년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20년으로 봤을 때 대출을 20년 동안 연 이자 1.25%로 보면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걸 감안하면은 뭐 이런 모기지론을 따로 계산하는 캘큘레이션을 하는 앱들이 있는데, 모기지 100만 불과 연 1.25%로 20년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과 대출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금액이 4,700불입니다. 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월 4,700불을 제가 이자랑 원리금 상환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월세가 그만큼 나오는 곳이면 최고입니다. 왜냐면은 가령 제가 여기서 부동산을 사고 한국으로 영구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을 팔지 않고 월세를 주고 간다면은, 만약에 저의 세입자로부터 들어오는 월세가 제가 은행에다가 원리금과 대출 이자로 매달 내야 하는 금액과 비슷하거나 크면은, 그러면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은 그냥 월세가 세입자를 내는 돈으로 원리금 상환과 대출 상환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20년이 시간이 흐르면은 자동적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집은 저의 집이 되는 건데,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집값이 1밀리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월세로 원리금과 대출금 상환하는 그런 부동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가령 HDB가 50만 불짜리가 있다고 치면은 그거의 월세는 2,500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HDB의 딱 2배인 100만 불짜리 콘도의 월세는 3,000불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이 2배면은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는 렌트를 해가지고 받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ROI 개념으로 봤을 때는 투자금이 2배고 집값이 2배면은 월세가 2배가 들어오는 게 맞는데, 싱가포르는 현실적으로 집값이 올라갈수록 월세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가령 50만 불짜리 집이 2,500불이라고 해서 월세가 1.5밀리언짜리 집이 월세가 7,500불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5밀리언짜리 부동산을 구매했을 때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아주 잘해봤자 3,500불 정도로 보고, 그러면 제가 1.5밀리언짜리 집을 사서 100만 불을 대출을 받고 한국으로 영국이익으로 한다. 그러면은 월세로 3,500불을 받고 은행에다가는 매달 4,700불을 내야 되니까 차액인 1,200불을 제가 한국에서 매달 조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콘도가 계약이 끝나는 게 내년 3월이라서 내년 1월이나 2월 중에는 새로운 집을 제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최대한 제가 살 집을 월세를 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입, 임대 수입과 제가 은행에 내야 되는 대출금과 원리금 상환 금액의 차이가 되도록 적은 곳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월세가 높다는 것은 곧 그곳은 살만한 곳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가급적 월세 수익이 좋은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여기 싱가포르에서 부동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교민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하나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